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건사고 법자TV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바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인데요. 먼저 A씨와 B씨는 손님과 종업원 관계였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적당히 술을 한잔했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유난히 반짝이는 예쁜 바 간판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을 그날은 왠지 그곳에 들러 한잔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사건을 만들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말이죠. 그렇게 A씨는 바 안으로 들어갔고 B씨를 만나게 됩니다. 외모가 유난히 예쁘던 그녀에게 왠지 모를 호감이 생겼던 A씨는 그냥 B씨가 좋았다고 합니다. 다른 여느 곳들과 조금 다른 구조였던 그곳은 손님이 편하게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누워 쉴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고 B씨는 A씨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대략 2시간 정도를 함께 술을 나눠 마시며 대화를 이어가면서 꽤 많이 가까워졌다고 느낀 겁니다. A씨가 먼저 B씨 옆으로 자리를 옮겼네요. 그럼에도 그녀가 특별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였을까요? A씨는 평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으로 B씨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결국 그녀의 어깨에 잠시 기대봅니다. 그런데 B씨가 그걸 싫어했다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또는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건 좋았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거부하는 것인데요. 적당히 술에 취한 A씨는 거기서부터 절제가 어려워졌던 겁니다. 순간 자리를 떠나려는 B씨가 서운했고 가지 말라면서 그녀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다리 위에 앉게 한 뒤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녀가 싫다는데도 말입니다. 항상 모든 사건은 이성을 잃었을 때 발생하곤 합니다. 술을 먹었을 때 또는 참지 못할 만큼 분노했을 때. 더군다나 이런 비슷한 사례들, 즉 강제추행 사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졌을 때 꼭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범죄라는 인식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저 상대도 날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게 큰 착오였던 거죠. 결국 A씨는 경찰의 출동으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기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너무 두려웠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그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오직 도망치는 일뿐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도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도망이야 치면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훗날 감당해야 할 책임은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게 될 겁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형사적 처벌을 포함하여 법은 항상 정상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관용은 절대 적용되지 않을 거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A씨는 다행히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았고요.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졌습니다. 도망도 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제 막 성인이 된 남성이었고 학생은 아니었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요. 두 번 다시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A씨가 그리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가 직접 합의를 보기 위해 B씨를 찾아갔을까요? 전혀 그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B씨는 아마도 A씨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테니까요. 혹여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매우 불편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럴 때 누가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만나고 합의하기 위해 설득하면서 A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A씨만을 돕기 위해 그의 편에 서 있던 변호사였을 겁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 그리고 나를 대신해줄 방패는 오직 변호사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법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